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한 시위 도중 발생한 방화와 약탈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곳 시카고 한인회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에서 한인업소 중 50여 개 업소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주로 흑인들을 상대로 한 뷰티 서플라이, 신발, 옷, 보석, 셀폰 가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뷰티 서플라이 업체 중 시카고에 소재하고 있는 업소들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매장의 물건들은 모두 걷어가고 집기 비품들은 파손시키거나 태워버렸습니다. 이들의 피해 규모는 업체의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평균 20에서 50만 불 사이라고 합니다. 물론 100만 불 이상의 업소도 있습니다. 저와 합창단 활동을 함께 하시는 선배 단원 한 분께서도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시카고 남부 흑인 밀접 지역에서 25년여 동안 주얼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영업을 6월 1일부터 재개할 수 있다고 하여 이틀 전인 5월 30일 토요일에 매장에 나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주변을 청소하고 매장 내의 모든 상품들도 다시 잘 정리정돈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다음 날인 5월 31일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오후에 건물주로부터 영업장이 약탈되었다는 비상 연락이 와서 급히 나가 보았는데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으로 변해 있는 영업장을 보고 망연자실하여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보석개혁이라 입구의 셔틀을 특별히 강하게 만들었고 그것도 옆집 가게와 연결하여 웬만한 힘으로는 꿈쩍하지도 않는 것인데 아마도 자동차에 줄을 연결하여 끌고 가는 방법을 시도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워낙 강하게 만들어져서 사람이 낮은 폭으로 들어갈 만큼의 틈 정도만 생겼었는데 그곳으로 약탈범들이 기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상품들이 약탈되었을 뿐만 아니라 쇼케이스를 비롯한 직기 비품들도 모두 파손되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매장뿐만 아니라 창고에 있는 물건까지 모조리 쓸어갔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역의 보석업소들은 대부분 보험이 없다고 하는데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가입시켜 주질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워낙 위험한 지역이고 보석은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이겠죠. 몇 번에 걸쳐서 보험 가입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매번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선배님의 매장 역시 보험이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유감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안전하고 사고에 염려가 없는 개인과 사업장이 왜 보험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개인과 사업장을 위해서 보험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까? 보험료를 조금 올려받더라도 보험에는 가입시켜 주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에이 참, 이민 와서 몇십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궈놓은 사업터전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몇 차례 강도 사기 등을 겪으면서도 그때그때 위기들을 잘 넘겨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체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더군다나 보험이 없다 보니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사업의 포기까지 검토하신다는 선배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평생을 신앙 안에서 살아오시는 분이라서 어떻게 이 상황을 위로해드리고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를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가지 고비고비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욱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더 나은 또 다른 길을 분명히 예비하여 주셨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이 상황조차도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배님, 분명히 꿋꿋이 다시 일어서리라 믿습니다.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4명의 경찰이 1명의 흑인 시민을 무릎으로 목을 눌려 질식시켜 죽게 만든 것은 분명 살인이며 공권력 남용이고 인종차별적 행위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합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해서 남의 생업터전을 찾아가서 불 지르고 부수고 약탈하는 이러한 행동은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케 한 경찰들하고 다를 바 없는 아주 야만적인 그러한 행동입니다. 아니 더 야비한 행위죠. 그러므로 이들 약탈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해 갖고 중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아마도 각 지역마다 이때를 기다렸다가 그룹이 돼서 함께 행동하는 야비한 자들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동조해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흑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의 동기를 메릴랜드 대학의 데나 피스 박사가 과거에 유사한 사건들을 가지고 조사 분석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백인들에게 억눌려 살아왔던 흑인들의 의식 속에는 늘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고 언제 곧 터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은 약탈과 방화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로 너희 업소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받아도 언제고 복구가 가능하다. 둘째로 내가 너희 업소들에 가서 많은 물건들을 그동안 많이 사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 셋째로 타겟이나 홀푸드 같은 큰 업소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많이 번 돈을 우리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서 별로 사용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가난한 흑인 동네는 그런 매장들이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기회가 되면은 방화와 약탈을 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흑인들의 무의식 의식적인 동기들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군중들 안에 교묘히 숨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남의 생업터전을 불지르고 부수고 약탈하는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범죄이고 부끄러운 행위인 것을 어떻게 하든 각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탈범 모두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가지고 징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권력을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백주 대낮에 무릎으로 목을 눌러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공권력이고요. 제가 오늘 너무 흥분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 작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드시고 어떻게 하든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회심향도. 회심향도, 마음을 바꾸어 바른 길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분노와 좌절의 현 상황에서 마음을 빨리 바꾸셔서 그 자리에서 어서 털고 일어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을 향한 길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죽은 조지 플로이드는 중범에 해당하는 위조 지폐를 진짜로 사용했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시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